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바로 한번 뉴스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 잊어버리셨죠? 제가요?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잠시 제가 머리가 좀 하얘졌었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이.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네. 아니 권순우 팀장이 직함이 많아요. 권순우 취재팀장도 있고, 네. 권 프로도 있고, 권 기자도 있고, 또 회사에서 직위로 상무예요. 상무, 권상무, 네. 그 본부장도 있고. 본부장. 본부장도 있고. 네. 이게 몇 개야 이게. 보통 이렇게 직함 많은 게 이제 북한 시스템 아닙니까? 아침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거기 보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상무보. 상무보. 네. 대단합니다. 네. 자, 그 저기 지수 한번 같이 보고 한번 갈게요. 보고 갈게요. 네. 의도된 실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그 사이에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빠르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봄비 맞으면 맞으면 돌아. 정확하죠?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이거 알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압니다 이 노래. 알지 이거 이병헌이 불렀던 노래잖아. 네, 그 영화에서. 네네네.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네. 근데 가슴이 촉촉해진다. 저 노래 가사 보니까. 가사가 이랬군요. 촉촉한데. 근데 이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저 왼쪽 저희가 저기 절창이지. 그 누구세요 저분? 지금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직캠으로 올리신 거를 있길래 좀 캡처를 좀 했습니다. 네. 이 작년에 헤어졌다 올해 다시 만난 건가요? 작년은 아니겠지. 저건 제가 볼 때 저 가사를 쫙 음미해 보면 최소한 5년 이상. 옛날에 너무나 아쉽대잖아. 돌아왔는데 이미 또 다시 그분은 떠나신 거군요. 그렇지. 군대 간 사람 휴가 나왔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지수 보겠습니다. 네.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존스는 조금 뭐야? 0.24% 올랐고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S&P는 0.25% 정도 작년 같은 빠졌어요. 분위기네. 작년에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 근데 그 느낌이 그 약간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뉴스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제 고용 지표가 그렇죠. 좀 많이 안 좋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은 뭐 금리를 안 올리겠거니 해가지고 보통 나스닥이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나쁘게 나오는 거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경제 지표에 좀 더 예민한 시장이라는 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그 ADP 민간 고용 지표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는 그 정부 부문을 제외한 비농업 부문의 월별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렇죠. 민간 기구예요. 근데 요 데이터가 재밌는 이유는 이게 노동통계국에서 고용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틀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좀 알고 싶은 그런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민간 고용이 3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14만 5천 개가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났는데요. 이게 증가폭이 2월 달에 26만 1천 개였어요. 예. 2월에 26만 1천 개였는데 3월에 14만 5천 개. 그러면은 10만 개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우존스는 또 이제 시장 전망치를 보통 발표를 하는데 시장 전망치는 21만 개였습니다. 그럼 그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도 14만 5천 개면은 훨씬 떨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레저 접객업에서 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 부분 어제 김프로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뭐 이민자 관련한 정책이 좀 나오면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김프로님께서 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에 은행들 좀 경색된 경향들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금융업에서 5만 1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 접객업에서는 9만 8천 개가 플러스 된 거고 금융업에서는 5만 1천 개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골만삭스니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 다 레이업하고 네. 예를 들면 은행들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네는 망한 데는 더 뽑겠어요.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좀 많이 감소한 것 같고요. 전문 사무 서비스업에서도 마이너스 4만 6천 개. 그러니까 좀 이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가 업종별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일자리 데이터는 경제가 느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신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지난 1년간의 강력한 고용과 급여로부터 물러서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그 얼마 전에 제조업 지수 안 좋다라는 거 박 이사님이 그 차트로 쫙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번에 그 미국의 서비스업황을 표시하는 지표도 발표가 됐어요.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50은 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라고 저를 하잖아요. 50은 넘었는데 그 전월에 55.1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3월 데이터는 51.2.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가 떨어진 수준인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문가 예상을 했던 숫자는 54.3입니다. 예상보다도 굉장히 안 좋네요. 예상보다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50은 넘었으니까 확장세는 맞는데 이 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신규 수주 지수도 하락했고 기업 활동 지수도 하락했고 고용 지수, 가격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에 비해서가 서비스업이 좀 더 낮고 확장세를 유지한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확장세가 둔화된 것에 대한 지표는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에 있어서나 어떤 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그 경기 둔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저게 만약에 PMI 서비스 PMI가 50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2주 전에 그 뉴욕을 가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뉴욕이 이 팬데믹에서 회복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몇 개월 공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눌려졌던 거 분출하고 있는 기거든요. 지금 사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는 게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많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인데 저게 50 미치다? 저거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조업은 뭐 희망이 없는 상태고 현재.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51 수준이면은 사실 우리의 예상보다 3% 포인트, 그쵸. 3 3 포인트 포인트. 정도가 더 미친데 그게 체감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숫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페드워치 금리 전망에는 금리 동결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56.2%로 늘어가죠. 더 높아요. 네.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3.8%. 예. 그러니까 높아야 25bp, 동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4월 6일이잖아요. 이게 4월 6일이면 2분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전기 요금은 1분기 거를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한전체 올해 벌써 7조 원 발행, 돈맥경화 터지나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 2분기 공공요금 계획을 원래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1분기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순대로 발표가 됐다면은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담도 좀 있고 정부에서 좀 하니까.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부가 당정 협의에다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올리는 입장은 알려지기로는 10%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미루면서 그 2분기긴 하지만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그 한전이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그게 시장의 자금을 한전이 쫙 빨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량 채권 쪽에 자금이 확 쏠리고 금리가 워낙 높게 가져가고 6%대였죠. 예, 그러다 보면 그 뒷단에 있는 좀 약간 좀 비우량 채권들 쪽에서 자금이 쭉 빠져나가고 비우량 채권의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 PF 관련한 ABCP들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한전이 발행한 그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합쳐만 7조 6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7조 6천억 원 규모를 그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작년 발행 물량이 한 3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37조 2천억 원이었던 것에서 정부가 원래 발표를 했던 거는 이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그때 나왔던 얘기가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다. 한전체가 37조가 뻥 나오면은 네.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을 다 빨아 들어가 버리니까 올해는 한 3분의 1 정도를 좀 잠정적으로 잡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정부에서. 그러면 한 12주 정도 발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겠죠. 1년 동안. 네. 근데 이미 벌써 7조가 나온 거예요. CP하고 회사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한전의 적자와 회사채 발행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되는 거고, 물론 요즘에 채권 시장이 그렇게 경색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량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이 좀 되고 있는데 1분기에 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가 이 건설사다 보니까 800억 모집하려 그랬는데 100억 정도밖에 모집을 못했어요.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한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조금 약한 단에서 조금씩 사실 그게 뭐 개별 기업으로는 뭐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 기업이지만 사실 대기업 계열사들인데 그쵸. 신세계건설도 신세계그룹 거잖아요. 예. 효성도 뭐 당연히 효성그룹 건데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등급도 한 A 등급 정도는 되는데 네. 이 부분들에서 모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로들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좀 전기요금을 좀 올렸으면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전기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올라가는 게 또 되게 싫으면서 네. 또 시장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2분기에 연금 못 올려갖고 적자 또 쌓이면은 채권 발행 또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불똥은 결국은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PF 쪽으로 튀는 거를 좀 우려를 작년 하고 10월 11월에 그랬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건데 한전은 지금 그럼 적자가 얼마나 쌓인 건지가 이게 나오죠 다. 그쵸. 누적 적자가. 예, 한번 볼까요? 네. 한국전력 1분기 적자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분기에 예를 들면 몇 조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지금까지 있는 적자들이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요게 감당이 안 되죠. 현재 뭐 그것 다 반영하려면 전기 요금을 엄청 올려야 될 텐데. 아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연을 시킵니다.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을 지금 당장은 못 하니까 네. 에너지 가격이 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좀 뒤로 넘기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적자가 생기면 그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안 돈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좀 이연시키면서 가는 건 있겠지만 당장 현금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찾았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작년이 이제 32조 적자고, 근데 뭐 매년 적자는 거의 적자죠.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작년 32조 적자인데 전기 요금을 만약에 안 올리면 뭐 사실 한전이라는 게 그 수지가 정확하거든. 전기 요금이 이제 매출이고 그 다음에 수급은 뭐예요? 그 전기의 원료비는 뭐 석탄이나 발전 원가 뭐 이런 뭐 거죠. 발전 원가인데 네. 발전 원가가 뭐 국제유가 좀 빠졌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현격하게 좋아졌겠나? 최소한 올해도 10조 이상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비용도 엄청 당연하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유가 감산 네. 얘기 나오면서 유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니까 1분기에 5조 4천억. 그러니까 적자로. 5 곱하기 넷 그러면 이것도 20조. 그럼 또 20조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전 등 공공요금 얘기는 저도 조금 언급을 할게요. 네. 미스터 마켓 시간에.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한 언론사 행사에서 이 관련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제부총리 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올해 한전체 신규 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 10조 원 미만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회사채 5조에 뭐 네. CP 포함하면 7조 나왔으니까 오버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한전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예. 세 번째 뉴스도 가겠습니다. 그 IRA 세부 지침 나온 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좀 줬잖아요. 좋게 영향 준 거죠 일단. 그렇죠. 전기차 말고 배터리 쪽에. 근데 전기차가 팔려야 배터리도 팔리는 거라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좀 세부 지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GV70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네. 이게 안 만들면 아예 못 받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에 광물하고 부품이 있는데 광물 요건, 부품 요건을 둘 다 맞추면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각각으로 하게 되면은 3,750달러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차가 그러면은 그 GV70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 거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GV70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하고 맞춰서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보니까 그 배터리의 광물 요건, 부품 요건을 못 맞춘 거예요. 왜?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배터리를? 배터리 제조도 우리나라에서 최종 패키징을 우리나라에서 했고 셀은 또 중국에서 들여왔다라는 얘기를 어제 산업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광물이 어디서 들어가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제 산업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배터리 셀이 SK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셀을 가져다가 넣었다. 그러니까 LFP는 아니고 삼원계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성은 상관없습니다. 물성은 상관없고 이제 국가가 중요한 건데 네. 거기서 그 광물 부품 요건을 다 못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좀 못 받게 됐다라는 라고 얘기. 누가 얘기한 거죠? 그 산업부에서. 산업부에서? 예.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CATL 배터리 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3 중에서 CATL 배터리 들어간 건 보조금을 또 못 받아요. 광물 부품 요건 못 맞춰서. 같은 테슬라라도 예. 네. 그 배터리가 미국에서 파나소닉이 만든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고 그 중국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거는 테슬라 모델 3도 미국에서 만든 거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만들었죠. 예. 근데 배터리를 CATL 배터리 그게 이제 다 이제 로또 번호로 해가지고 다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밝혀지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GV70도 미국에서 제조가 되는데 네.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SK 온 배터리고 근데 그게 이제 광물 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네.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아마 그 모델 3도 롱레인지랑 이제 그냥 일반 있잖아요. 아마 롱레인지가 배터리를 아마 파나소닉 그거 쓰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아마 저 중국산 배터리 쓰는 게 좀 짧은 거리 가는 거. 여기 아마 중국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중국산을 쓰죠? 이거 얘기 조금 더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SK온의 셀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있어요. 미국에도 네. 있고. 근데 미국에 있는 공장은 대부분 포드로 나가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SK온은 뭐 SK온만 잘하면 되냐? 그게 아닌 게 그 SK온에다가 양극재를 공급하는 데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 자체가 그 중국산을 많이 가져다 쓰면은 또 광물 요건을 못 맞추게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재 앞단이 전구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구체 수입의 거의 한 80%는 중국산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은 이거는 그 확인은 못했고 그냥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에코프로 그룹이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포항의 공장을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블룸버그 통해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정해졌다. 이게 뭐냐면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구나. 일단 전구체가 전구체부터 못 맞추면은 이게 전구체, 양극재, 셀 이렇게 들어가는 광물 부품 요건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구체 만드는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아까 재활용 시설 갖춘다 그러는 거는 이 원자재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우리가 광산에서 갖고 오거나 재련을 중국에서 한 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 갖다 쓰면은 비율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 설비는 에코프로 CNG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러니까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얘기는 에코프로는 IRA상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확장 투자 기획을 보류해 뒀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이제 맞춰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급망들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거 되는지는 그냥 어제 야권 되게 길게 조금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세부적인 네. 얘기는 주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 열었어요.
어제 분위기 좋았나 보더라고요. 저기 콘네드에서 했는 거 아,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예. 갔다 온 사람 얘기 보니까 아우 기아 좋던데 그런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예. 여기서 2026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2030년도인가 160만 대? 160만 대. 160만 대. 예. 2026년이면 그래봐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100만 대? 예. 지금 그- 몇 대인데요? 작년에 15만 8천 대. 그러면 거의 한 8배? 네. 8배 아니고 한 7배 되는군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또 되려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차가 팔려야 배터리가 팔리는 거니까. 그럼 전기차가 팔리는 거에 뒷단에서 셀, 양극재, 전극재, 뭐 리튬, 니켈 가공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공급망이 이 2026년 이후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비율이 계속 올라가요. 광물 부품 요건이.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면은 그 뒷단에 있는 공급망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이 요건 맞춰서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메드 있다. 인 코리아 써야 된다는 얘기네.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요. 네. 그 FTA 체결된 국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MSP라 그래가지고 요걸로도 다 커버가 안 돼요. 중국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광물 많은 나라들끼리 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광물 협약 맺어놓은 국가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국가 맞춰서 다 공급 계약들 맺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급망들도 여건을 맞추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진행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